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8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데요. 시장의 관심은 벌써 3분기를 향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뚜렷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코로나19에도 선방한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주가까지 자세하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회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양준석 카톨릭대 교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영규 소장님, 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이제 8조 원이 넘게 발표됐는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대체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전망치가 한 6조 원대, 7조 원 넘게 전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8조는 아무 데도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6조 5천억 정도의 시장 예상치가 이제 형성이 됐었죠, 컨센서스가. 그리고 일부 증권사, 그러니까 현대차증권이 7조 5천억, 그다음에 IBK가 가장 최고로 7조 8천억까지 예상에 대한 그러한 그 목표치를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대략 정도 6조 대 후반만 나와도 선방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했었죠. 7조 대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려 8조 1천억이나 되는 놀라운 숫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상당히 굉장히 시장을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발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지금 한 20% 넘게 잘 나왔거든요. 이게 예상을 비껴간 호실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그 반도체도 생각보다 잘 됐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이나 그런 가전 부분도 예상보다는 좀 잘 됐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독감의 덕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독감 특히 그 선진국들 유럽, 미국 국가들이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서버 시설들을 확장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집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거에 판매가 좀 늘어났고, 그래가지고선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생각보다는 나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매출만 보면은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지난 1분기에 비교하든지 작년에 비교하든지. 그런데 영업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비용 절감에 상당히 성공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그 코로나 독감 때문에 좀 덜 쓴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선 전반적으로 좀 부분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했고 부분적으로는 운이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영업이익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 매출이 줄은 것은 또 안 좋은 측면, 비관적인 그런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라는 게 그 존재 목적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특히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비용도 쓰는 것이 적절한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비용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난 건 사실이라서 이익 난 자체는 좋습니다만 매출이 일단은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점이 삼성전자의 뼈아픈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무려 7% 정도 매출이 줄었다라는 점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방향성. 지금 반도체 DRAM 같은 경우도 중국의 수요율이 상당한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 휴대폰 부분이 생각보다 유럽 쪽에서 늘리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갤럭시 S20 같은 경우가 조금 그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었던 부분들이 이익은 창출해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영업이익을 창출해 갔을 수 있을지 여부는 매출이 결정한다라고 봤을 때 다소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되씹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직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가 주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휴대폰 사업 부분들이 가미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반도체 사업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비대면 쪽에 그 수요가 늘어났던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앞으로 4차 산업에 있어서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결 쪽이 된다라면 반도체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익단은 생각보다는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2분기 때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지금 좋게 나온 거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익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좋게 나왔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주가 입장에서 보면 예. 주식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유동성의 힘이라는 것이지만 결국 주가를 떠받칠 수 있는 건 기업의 이익인데 기업의 이익단들이 얼마만큼 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주가의 하방 경직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재료다. 그렇게까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게 이 디램 가격 아니겠어요? 예. 2분기에는 디램이 1분기보다는 올랐을 텐데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하죠? 어떻습니까? 예, 좀 주춤하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 3분기에는 지금 같이 셧다운하고 락다운 같은 게 선진국에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설 확장이 좀 주춤할 거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분기 또 부분적으로 2분기에는 사재기가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생산이 막혔기 때문에 반도체 사용자들이 좀 반도체를 많이 사서 일단은 보관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관해 놨다면 언젠가는 쓰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이 주춤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망을 차 사장님 어떻게 3분기에는 디램 가격 전망을 조금 안정적인 또는 하락,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좀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3분기부터는 조금 그 가격 조정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뭐 전반적으로 1, 2분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그 수요가 늘어났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면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3분기 정도 되면 4분기가 일단은 성수기거든요. 성수기 시즌에 앞서서 3분기 때 물량을 좀 밀어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가격을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따라서 2분기와는 좀 다른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줄었다 하더라도 단가가 좀 올라갔었던 면도 일부 존재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3분기 때는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 밀어내기로 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 조정이 생기게 된다라면 오히려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관건은 코로나19가 되지 않을까.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진다라면 전반적인 매출과 가격이 나름대로 탄력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코로나19가 지금 미국의 재확산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되게 된다라면 당분간 그 오히려 3분기는 조금 우리가 2분기 때가 좀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3분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조금 좀 더 본다면요. 우리가 2분기에도 굉장히 성장률이 낮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삼성이나 이런 분야에서 좀 성공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락다운, 셧다운 하면서 사람들이 뭐 서버를 확장시켜야 되고 뭐 컴퓨터를 사야 되고 그래서 좀 예상보다는 좀 좋았지만은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성장률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2분기, 3분기 다 성장률이 그렇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제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3분기에 락다운하고 셧다운이 만약 끝난다면 더 이상 컴퓨터 살 필요가 없고 서버 확장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래도 저성장은 계속 남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3분기에는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코로나가 대유행이 된다면 오히려 단기로 삼성에 좋다는 얘기인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거 가지고 희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일단 이 셧다운이나 락다운이 좀 더 길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시 또 컴퓨터를 뭐 좀 더 사든지 서버를 확장하든지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요게 있다면은 단기적인 뭐 반짝 수요밖에 안 될 겁니다. 지금 뭐 비대면 영향으로 반도체는 수혜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스마트폰이나 가전 같은 건 사람들이 뭐 외출 거려하고 소비 줄이고 하면 좀 그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휴대폰이 그 중국산 휴대폰이 유럽 쪽에 수출이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조금 판매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주위에서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가격이 워낙 고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뭐 갤럭시 20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저가에 지금 또 가격이 다운돼서 팔리고 있는 밀어내기 시기입니다만 유럽에서 판매가 호조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백색 가전이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백색 가전에 대한 소비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색 가전이라는 게 일단은 저희 집도 최근에 김치냉장고를 바꿨는데 이게 수요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면 미룰 수가 없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거의 필수제처럼 이런 것들이 현재 미국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이라면
밀어놨던 수요가 3분기 때 더 폭발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가전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아니다 아니지만 하더라도 가전 가전 백색 가전 같은 경우는 물론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보복 소비라고 그러죠. 당장 지금 뭐 냉장고가 좀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이거를 오랫동안 그대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는 주기적으로 항상 있다. 이런 것들이 2분기 때 일어나냐, 3분기 때 일어나느냐인데 2분기 때 나름대로 선방했지만 그나마 2분기 때 팔리지 않았던 거는 3분기 때는 당연히 팔린다. 이런 숫자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래서 LG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백색 가전에 대한 수요도 또 덧붙여서 있다. 이렇게 또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에도 삼성전자 실적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뭐 역시 변수는 코로나19입니까? 변수는 언제든지 코로나 독감인데 코로나 독감에 따라서 또 이제 셧다운, 락다운이 특히 미국에서 계속 될 거냐, 그 다음에 셧다운, 락다운이 계속되면 또 수요가 떨어질 거냐, 이게 하도 그냥 뭐 건너야 될 강들이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지금 그 미국의 그 경제 분위기가 떨어진다면은 삼성전자도 떨어질 거고, 미국의 경제 분위기가 올라간다면은 삼성전자도 좋을 텐데 지금 현재 봐서는 미국 경제가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만 본다면.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러면 이 영업이익이 뭐 서프라이즈가 됐는데 오늘 주가는 아직 장이 지금 끝나지는 않았는데 네. 전반은 좀 오르다가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동학개미들 굉장히 실망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 2%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지금 알고 있는데요. 동학개미 운동의 정말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죠. 그 삼성전자 4만 원대 초중반서부터 끌어올린 많은 그 투자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사셔서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그 수익이 난 상황이죠. 대부분들 수익이 났지만 좀 배가 아프다 이러신 분들이 적잖이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카카오라든지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쪽들의 수익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화가 좀 이루어졌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삼성전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안전판 역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의 어떤 참여보다는 최소한 내 은행 이자보다는 원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관점의 접근이 더 많으셨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단지 아쉬운 것은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일단은 주가가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위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또 오늘 엄청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거의 3,000원 가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결국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역할, 하나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지만 하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좌우하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그러한 역할로 인해서 오늘은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으로서의 맏형 역할에서 오히려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LG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출 같은 경우는 12조 8,300억 원 정도,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4,900억 원, 24%가 감소했거든요. 소장님,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의 어느 컨센서스에 좀 부합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과 그 지금 영업이익은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는데, 예. 매출이 줄어든 것보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게 오히려 좀 당연하죠. 왜냐하면 비용에 대한 어떤 그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줄어드는 것이 매출이 줄어든 것보다 더 당연한 결과인데, 결국 LG전자는 현재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D램이 살려놨다라면 LG전자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요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으로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가이던스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 그런데 24%나 줄은 것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LG전자의 경우. 좀 그렇게 걱정되긴 한데요. 그런데 LG전자가 어디에 지금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차피 스마트폰에는 그렇게 장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기대이익은 바랄 수가 없었고, 백색 그 가전 같은 게 이제 장점인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백색 가전이 이번에 좀 운이 좀 좋아서 좀 풀렸는데, LG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좀 잘 풀리지 않았다. 나중에 가서 이제 좀 더 깊숙이 봐야 되겠지만은 삼성은 좀 더 오프라인에서 좀 판매가 강했다면은 LG가 만약 온라인에서 좀 더 강했다면
한다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외국에서는 삼성보다 LG가 가전 분야에서는 좀 더 강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게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 저 2분기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가지 못해가지고 오프라인 판매가 만약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았다면은 이런 그 매출 감소는 좀 설명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은 그게 맞다면은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보복 조치가 3분기에는 강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주가만 본다면 삼성전자의 경우에 차 소장님 아까 예. 이제 시장 동향을 설명을 예. 해주셨는데 3, 4분기 전체적인 삼성전자 미래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감안할 때 이미 지금 오늘 떨어진 게 그걸 선반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좋아지기 어렵다는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오늘 단기적인 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복합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현재 지금 종합 주가 지수를 놓고 본다라면 2,200에 대한 벽이 현재 지금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2,200을 찍고 밀렸고 오늘도 장중에 2,200을 찍고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2,200에 대한 매물대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2,200선을 뚫어줘야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2,200을 뚫어줘야 55,000원을 뚫고 갈 수 있는 거의 6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형국이 된다. 삼성전 지수가 만약에 2,100에 갇혀 있는데 삼성전자만 6만 원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지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현재 지금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관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그냥 관심일 뿐 적극적인 행동은 언택트 관련주들 지금 오늘 카카오가 30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중심축은 삼성전자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지수와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언택트 쪽에서 내가 수익률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 수익률보다는 좀 좋게 보는 장기적인 투자자, 가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의 투자는 나름대로 유효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 소장님께서 삼성전자의 가치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그 언택트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거, 게임 관련주,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것들이 이미 현대차의 시총을 앞질렀지 않습니까? 예. 시장의 주도주가 확실히 바뀐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조업은 그래도 오랫동안의 어떤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무게라고 할까요?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좀 무게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좀 이상하지만은 뭐 대마불사 뭐 이런 묵시적인 개런티도 아직까지는 좀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 언택트 산업들은 지금 와서 그냥 뜬 겁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확실히 언택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좀 더 개발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또 빨리 올라가니까 또 빨리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확실히 뭐 주도권이 넘어갔다. 이것은 전 개인적으로는 뭐 최소한 단기는 별로 안 보고 중기나 장기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저는 한 2, 3년 기다린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차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케인즈 교수께서도 미인대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시장이 안 좋으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주가가 1,400까지 밀렸을 때는 PBR 얘기를 다들 했습니다. 결국 기업 가치,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자산 가치만큼은 주가가 안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PER, 그러니까 주가의 이제 수익 비율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카카오라든지 미국의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의 전통적인 PBR이나 PER 잣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미래 먹거리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제 PEG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뭐냐면 PER을 영업이익률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면 우리가 이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 전통적인 잣대보다는 새로운 것들이 자꾸 적용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행을 좀 타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러한 유행의 근거는 시장에 지금 엄청나게 풀려 있는 유동성이다.
유동성들은 시장의 본질 가치보다는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흐름들이 현재로서 주식시장을 휘젓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그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인 강방천 회장, 뭐 우리나라 가치투자자 뭐 1세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기 펀드에 삼성전자를 담지 않겠다.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스마트폰 하드웨어 혁신은 삼성전자 끝났다. 네. 그리고 반대처에서 미세공정 차별화 우위도 내년 하반기쯤이면 끝났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펀드에 담을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던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각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뭐 그분의 아직 한참 발밑에 있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그분의 생각을 유치해서 보게 된다라면 결국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애플에 대해서 애플이 원래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만큼의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를 애플에 붙일 수는 없죠. 단지 애플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것을 중국식 시장에서 이제 방점을 찍긴 하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뭐 스마트폰 시장이라든지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비와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들 부담이 있는데 이런 비용을 커버하고라도 이익을 내기가 이제 쉽지 않아지고 있다라는 거. 특히 중국의 추월에 의해서 된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계신 것들이 아니겠는가. 더 이상 우리가 8, 90년대 산업 발전에 이런 삼성전자가 했던 역할보다는 이제는 신사업적으로 그분도 가치에 대한 중점을 좀 바꾼 게 아니겠는가. 좀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기술적인 면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저기 그 지금 애플 얘기를 하시기도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뭐 컴퓨터 산업 보면은 뭐 무어의 법칙 그러니까 뭐 속도가 계속 빨라진다. 뭐 그 새로운 상품이 계속 나온다 했는데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능이 나올 만한 게 이제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바꾼다 했을 때는 카메라 기능이 그냥 크게 올라가든지 메모리 기능이 크게 올라가든지 그렇게 아니면은 화면 기능이 크게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기계가 특별히 고장나지 않았는데도 그냥 바꾸고 싶은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이제는 그렇게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그런 시대는 진짜 새로운 기능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거 끝났다 그런 면도 볼 수가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순수하게 이제 어떻게 속도가 빨리 나갈 수 있느냐 그게 그 무어의 법칙인데 지금 컴퓨터계에서도 이게 무어의 법칙 그러니까 뭐 18개월에 그 속도가 2배씩 된다는 그 법칙이 지금 깨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반도체라는 게 그 안에 트랜지스터가 얼만큼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건데 이게 물리적인 한계에 지금 도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물리적으로 더 이상 넣지 않은 상태 아니면 물리적으로 더 넣을 수 있어도 여기에 너무 많이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 유지할 수 없다. 그런 단계에 오지 않느냐. 만약 그렇다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삼성이 좀 더 앞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분야가 굉장히 이제는 뭐 끝이 보인다는 거죠. 끝이 보인다는 거니까 이제는 반도체 속도를 좀 늘린다. 반도체 용량을 늘린다고 해서 늘리는 식으로 삼성이 앞서 나갈 수 있는 단계는 이제는 끝이 좀 보인다는 그런 해석도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펀드에 삼성전자를 안 담는다는 이 강방천 회장의 논리와 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그 삼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첨단 기술은 안 된다고 해도 계속 아주 큰 반도체 공급체는 될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혁신적인 기업보다는 성숙한 기업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투자 전략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빠른 매출 성장률이나 뭐 어떤 그 혁신 가지고 사는 기업이 아니라 그 안정적인 수요를 가지고 유지하는 기업이라 그렇게 좀 전환이 바뀔 수가 있지만은 또 삼성도 그렇기 위해서 뭐 새로운 그 상품을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건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 비대면주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글쎄요. 뭐 비대면주에 대한 선호 현상은 당분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가치 입장을 따지고 들면 조금 많이 올라 있고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 입장에서 본다라면 비대면 관련주 외에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50명이 넘어선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결국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앞서도 미인대라는 언급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 이 주식 A라는 주식을 사면 누군가 다음 날 A라는 주식을 사줘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리 가치를 따진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 있어서 본다라면 비대면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비대면 관련주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의 스토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영업이익률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4%나 증가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앞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지금 확실히 그 코로나 독감 때문에 언택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쪽에서는 이런 수요가 계속될 거고 더 확장될 거다. 왜?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측에서는 지금 과거로 좀 돌아갈 거다. 뭐 완전히 그냥 뭐 3년 전 시대로 돌아가진 않을 거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좀 수요가 이례적으로 많은 시대고 다음에는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 좀 그 차이가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저는 계속 요걸 생각해요. 정부 부처들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내려갔을 때 그때 다 뭐라고 했느냐? 다 화상 화면을 가지고선 다 화상 회의를 하고 뭐 사람들 부르지도 않고 하겠다. 그런데 그건 궁극적으로 실패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계속 세종시에서 그 공무원들이 서울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얼굴을 봐야 되고 만나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 독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지만은 코로나 독감이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새 화상 시대가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은 옛날 다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사회로 돌아갈 거냐? 그게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태인데 저는 서양에는 화상 시대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화상 시대가 늘어날까 거기는 조금 좀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입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워낙 늘었는데 혹시 2분기나 이게 지나면서 다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그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그런 큰 기업들 중에서 어떤 데가 있습니까? 뭐 시장에 관심 그런 데 있을 텐데. 시장에 뭐 최고로 볼 거는 뭐 카카오 아까 언급드렸고요. 뭐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 오히려 삼성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지금 현재 CMO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탁 생산, 바이오 위탁 생산에 있어서 이익이 실적으로 나고 있다. 물론 게임 엔터도 이익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연속성을 답보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 엔터라는 게 하나의 작품이 흥행했다 그래서 그거는 것들이 3분기, 4분기 때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비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중후장대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다소 조금 어폐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 소장님, 네, 이 SK 바이오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 오늘 좀 주춤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승 끝난 겁니까? 일단은 뭐 냉정하게 봐서는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총이 거의 10조 대 후반입니다. 근데 SK 바이오팜이 그 주력으로 하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글로벌리 8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따라서 현재 시장 규모 대비 시총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수급 상황,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어제부터 사시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다 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20만 원대 후반에서 SK 바이오팜을 매수로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은 거의 없다. 더군다나 유통 물량이 현재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약 700여만 주, 그리고 국내 개인 공모주가 300여만 주, 약 1000여만 주가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량이라면 당분간 SK 바이오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냉정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과거 강세를 보이던 우리 대형 수출주들, 뭐 자동차, 정유화학 이쪽은 이제 좀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겠죠. 지금 당장 금년에는 실적이 좋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석유 가격이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석유 화학과 가격도 지금 너무나 떨어져 있고 자동차는 진짜 그냥 오프라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자동차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매출이 줄었고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은 좀 이제 문제가 있겠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석유 화학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다 그린 시대로 가는데 그렇다면 석유의 수요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지금 현대 자동차가 뭐 수소차나 전기차로 지금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좀 계속 좀 하락세에 타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만 본다면은 금년 실적은 굉장히 좀 나쁠 거고 내년 실적은 그 코로나 독감에 아마 달려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양준석 카톨릭대 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